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며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혈전 발생 확률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63명으로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서 3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도 일부 주에서 신규 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63명 추가돼 누적 97,7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4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20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에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고 세종과 전남, 제주에서만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690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늘어 누적 101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345명 추가돼 격리 해제 누적은 89,5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2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 초반에 300명대로 줄어드는 듯하다 다시 주 중반엔 400명대로 증가하는 정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서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스크린 골프장 종사자를 통해 11명이 추가 감염됐고 진주의 목욕탕은 집단 감염 발생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300명대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는 다시 이틀 연속 400명대 중반으로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주 초반에 감소했다. 주 중반에 다시 400명대로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유행이 여러 차례 확산되면서 그 무증상 전파자,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3차 대유행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좀 기다리면 이보다 숫자가 더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 하지만 정부의 목표는 이번 달 내에 하루 확진자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200명대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공원과 백화점, 쇼핑몰 등의 방문객 수를 억제하는 내용의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고 연일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평소와 다른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다수가 모이는 시설에 절대로 방문해서는 안 되고 운동 시 마스크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해 주시고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며 하지만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00명대 확진자 수가 최대한 안정돼야 개편안이 연착륙할 수 있다며 최종안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대신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인원은 약 66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말부터는 2차 접종까지 받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일 총괄조정관은 최근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 의심 신고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접종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접종 후 발생하는 발열과 근육통 등 정상적인 면역 반응과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이상 반응을 구분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 3주차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들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국내 화이자 백신 접종은 지난달 27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치료병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전국의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됩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예방 효과는 95%로 10명 중 9명 이상이 항체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연쇄 감염이 줄을 이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속초시는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섰고 일부 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 진료소입니다. 오전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수백 미터나 되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하루 20명 넘게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일주일 동안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 겁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그 부분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긴급하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속초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자세교정 운동시설을 고리로 여러 집단에서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생 등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줌바 댄스 학원 관련 확진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확진되는 등 연쇄 감염 여파로 초중고등학교 5곳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학부모들 민원 전화도 많이 오고 불안해서 저희가 학교장에게 권한을 드렸어요. 네. 휴업을 하든지 원격 수업으로 전화를 하든지. 인근 고성군에서도 속초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이 확진되자 지역 감염 차단에 비상입니다. 속초시는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한 단계 올릴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 환경 투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아침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과 맞춤형 피해 지원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천억 원을 투입하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와 관련해 큰 폭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백신 보급 시차에 따라 올해는 선진국이, 내년엔 신흥국이 차례로 글로벌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며 위기로 늘어난 저축액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준비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백신 접종자에게서 혈전이 생성됐다는 보고가 있지만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거나 유예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평가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혈전 생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EMA는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데 과학적인 결론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Its benefits in protecting people from COVID-19 with the associated risks of death and hospitalization outweigh the possible risks. EMA에 앞서 영국 보건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안전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다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매우 드물고 특정 유형인 뇌혈전이 5건 보고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데 대해 유럽 주요 국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즉각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독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혈전이 발생한 사례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20살에서 63살 사이 여성 12명과 남성 1명에게서 뇌혈전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이 지난 15일 예방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을 때 7명이었던 혈전 사례가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독일은 부작용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현지 시각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면서 유럽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신규 확진자가 줄던 미국도 일부 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진 대표적인 유럽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입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17,504명으로 일주일 전 같은 날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B117 감염자 비율은 지난달 5일 5.8%에서 72.2%까지 뛰어올랐습니다. Es könnte sein, dass hier die noch ansteckendere Variante B117 eine Rolle spielt. B117 breitet sich ja insgesamt sehr rasch in Deutschland aus.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16일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50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해 1월 하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부 주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주 들어 14개 주에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e are in a race to stop transmission, and the emergence of variants that spread more easily has made that even more challenging. 코로나19 변이는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의 효과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이 또다시 봉쇄에 들어갑니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현지 시간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를 포함하는 일드프랑스 광역주에 있는 8개 주에 20일부터 4주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일드프랑스가 차지하는 면적은 1.9%에 불과하지만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18.8%에 해당하는 1,21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 오드프랑스 광역주에 있는 5개 주와 센마리팀, 웨르, 알프마리팀 등 8개 주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한정 봉쇄를 내렸으나 이번 조치는 평일에도 이동을 제한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 수도권에 내려진 긴급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NHK 방송 집계를 보면 어제 하루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확진자는 1,490여 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첫 번째 긴급사태가 선포됐던 지난해 4월 7일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내려진 긴급사태를 오는 22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긴급사태 장기화로 피로감이 쌓여 감염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4차 유행이 닥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올린 4.7%로 제시했습니다. 개발회의는 현지 시간 18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9월 전망치 4.3%에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지역별로 중국이 8.1%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고 미국 4.5%, 유럽 4%, 일본 2.1% 등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의 전망치는 4%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해 11월과 12월 예상치 못한 감염자 증가로 민간 소비 부문의 회복이 더뎠지만 올해 투자와 수출 부문의 강한 성장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에는 벚꽃이 예년보다 8일이나 일찍 폈습니다. 서울도 올봄 들어 가장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치솟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제주도. 도로를 따라 하얀 눈송이 같은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의 전령사임을 알리듯 나무마다 활짝 핀 꽃봉오리가 어느새 그림 같은 벚꽃 터널을 만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아직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보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벚꽃 보니까 친구랑 기분 전환도 되고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벚꽃 개화는 관측목 기준 한 가지에서 꽃이 3송이 이상 활짝 피었을 때를 말하는데 올해 제주도 벚꽃은 평년보다 8일, 지난해보다도 7일이나 빨리 개화했습니다. 3월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2도, 평년보다 3도 높아 벚꽃이 평년보다 일찍 개화했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서는 아직 벚꽃을 볼 수 없지만 4월 같은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포근했고 오늘은 19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기온을 무려 8, 9도나 웃돌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떨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되찾으면서 내륙에서도 봄꽃이 앞다퉈 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봄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농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빛을 보충하는 기술이 개발돼 적용되는데요. 병충해 방지나 생산비 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비닐하우스도 봄에는 일조량이 부족하기 일쑤입니다. 흐린 날이 많은 데다 미세먼지나 황사도 잦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은 해결책으로 LED 보강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햇빛이 부족할 때 LED 등을 켜는 건데 설치 전보다 오이 수확량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녹균병 등 병충해 발생도 줄고 품질도 좋아져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비 오는 날도 많아지고 흐린 날이 많아져갖고 이걸 켜주면서 생육이 좋아지니까 병해충도 많이 없어지고 균도 많이 없어지고 수량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꽃을 재배하는 이 농장이 설치한 건 나트륨 램프와 햇빛 관리 시스템. 역시 설치 전보다 꽃의 품질이 좋아져 소득이 40% 정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고압 나트륨 등이나 플라즈마, LED 등을 활용해 햇빛을 보충하는 기술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데 햇빛 보충 외에 병충해 방지나 생산기간 단축, 품질 향상,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보강은 하루 종 햇빛 쬐는 시간이 가장 짧고 햇빛 세기가 제일 약한 11월에서 3월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며 보강 등은
빛세기가 강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올봄 역시 황사가 심할 것이란 예보가 있는 만큼 시설 재배 농가의 보강시설 설치가 여러모로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는 배터리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 결정이 2주일 연기됐습니다. ITC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예비 결정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LG와 SK의 영업비밀 침해 건을 포함한 ITC의 다른 결정도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차례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한미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서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자 정책대화라는 이름의 협의체를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고 오늘 첫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외교부 북미 국장과 미 국무부 동아태부 차관보가 참석하게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례 협의체 출범으로 동맹 현안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양국 관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은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때 스티븐 비건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고 동맹 대화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미 2+2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북미 간 간접 대화가 성사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와 인권 개선, 북한은 대북 적대 시 정책 철회를 내걸고 있어서 협상 재개까지 협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이례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갑작스럽게 담화를 내놓은 건 훈련이 시작된 지 8일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한미훈련을 정조준했지만 더욱 이목이 쏠린 건 밤잠 설치를 만들지 말라는 대미 경고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인데다 11년 만에 첫 국무 국방장관이 동시 방한 바로 전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와 미국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평가합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모두 모이는 2+2 회의 당일 새벽에 나온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는 이 같은 심증을 더욱 확실시했습니다. 국내외의 시선이 2+2로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북미 간 간접 대화는 이미 시작된 거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장외 협상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 며칠 전에 미국 정부에서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답이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왔고 블링컨 장관의 대응이 나갔고 네. 다시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비핵화에 더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거론하고 있고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내걸고 있어 간극은 확연한 상황.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북미 간 접점을 찾는 일이 관건인 만큼 연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국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을 시작한 가운데 양국이 초반부터 치열한 설전을 벌이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8일 오후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첫날에 2차례, 그리고 다음 날인 현지 시각 19일 오전에 한 차례 등 모두 3번 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열리는 미중 간 첫 고위급 대면 회의로 향후 바이든 행정부 4년간 미중 관계를 가늠할 풍향계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세상을 떠난 그리운 가수가 다시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고 단 몇 장의 사진으로만 남아있던 미인들이 활짝 웃고 움직이는 모습. 이제는 AI 기술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 기반의 음성 합성과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주의도 필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